안녕하세요. 송은성입니다. 방금 소개 들으셨을 텐데요. 제가 그 청각장애인들을 위해서, 못 들으는 친구들을 위해서 음악을 같이 즐길 수 있게 뮤직시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것에 관련을 해서 우리가 인간을 아름다움을 채워주는 기술이라는 것이 무언가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보니까 대학생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은데요. 혹시 뭐 공학이나 예술을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나요? 있어요. 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예술공학이라는 것을 저도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공학이 뭐냐면 예술의 이제 기술을 접목시킨 새로운 형태의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텐데요. 여러분이 어떻게 예술하고 기술을 함께 접목을 시킬까지 궁금을 많이 하실 텐데요. 오늘 인간의 아름다움을 채워주는 기술을 통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융합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요즘 뭐 융합적인 사고를 해야 되고 창조적인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나오는데요. 저는 제 연구 분야랑 전공에 관련해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사실 그러니까 예술공학이라고 하면은 우선은 예술의 이제 기술을 접목을 해서 새롭게 예술적 표현을 할 수 있는 하나의 예술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문화나 그 인문학의 새로운 기술을 접목시켜서 할 수 있는 새로운 학문의 형태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술의 표현의 형태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미디어 아트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백남준은 아시죠? 네. 그 미디어 아트가 왜 생겨나게 됐냐면요. 예전에는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 붓이랑 뭐 연필이나 종이를 갖고 그림을 그렸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문명의 기술의 발달로 컴퓨터도 생기고요. 전기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고 여러 가지 자기의 예술이나 자기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매체가 새로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표현 방법이 더 늘어나기 시작을 했는데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미디어 아트라는 것은 기존의 예술과는 좀 다르게 자신의 작가가 의도나 그 컨셉을 관객들에게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관객들의 참여를 유도를 해서 상호작용을 통해 소통을 중요시한다는 게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술공학이랑 공학이랑 뭐가 다를까 잘 모르시겠죠? 좀 간단한 예를 들자면 우리가 소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요. 공학자들은 우리가 시끄러운 소음에서 고통을 받을 때 어떻게 하면 소음을 줄여줄까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음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럼 예술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 소음을 줄여주기보다는 거기에 여러 가지 소리를 더해서 아름다운 화음을 만들어주거나 혹은 뭐 소음을 잊을 수 있을 만큼 시각적으로 아름다운 효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른 방법으로 이제 시도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사실 이거는 제가 뭐 관심 있는 분야에 대해서 굉장히 단편적인 얘기고요. 기술이라는 것은 사실은 우리가 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발전되고 있는 것이고요. 예술은 우리의 감정까지 헤아릴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시 생각해보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사람들을 위한 거예요. 그렇죠? 기술도 우리가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예술도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하고 있는 부분까지도 헤아려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 전공 분야와 관련을 해서 어떻게 하면, 그리고 또 미디어 아트에서는 또 소통이 중요하잖아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잘 이해를 하고 내가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생각을 했다가 이제 만들게 된 것이 뮤직시트라는 것이에요. 처음에 뭐 자동차 의자 형태로 제작이 된 것은 아니고요. 그냥 일반 의자에 장착을 해서 청각장애인들이 사실은 음악을 굉장히 즐기고 좋아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모르실 테지만 노래방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하고요. 클럽 가는 것도 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그 차 안에 같은데, 노래방 같은데 큰 소리의 음악을 진동으로 이제 이 사람들은 느낄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경험했던 거랑 좀 다르지만 악기나 혹은 스피커 같은 진동을 피부 감각으로 이제 음악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똑같이 즐기고 있는 방법을 그대로 적용을 해서 우리가 듣는 음악을 똑같이 공유하고자 하고
생각을 해서 의자를 만들게 됐는데요. 많은 분들이 좀 오해를 하고 계신 게, 그럼 청각장애인들이 의자에 앉으면 정말 음악이 들리나요? 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음악이 들리는 것은 아니고요. 음악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뮤직시트가 좀 많은 사람들한테 좀 알려지고 나서는 문의도 많이 와요. 그리고 혹시 못 듣는 것을 듣게 해줄 수 있는 것처럼 많은 기대를 하시거나 그래서 실망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근데 저는 뭐 인공와우 수술을 통해서 못 듣는 친구들에게 소리를 듣게 해주는 의사 선생님은 아니고요. 또 보청기 회사의 전문적인 그 보청기를 만드는 회사는 아닙니다. 그냥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랑 같이 음악을 공유를 하고 즐길 수 있게 하고자 방법을 찾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들리기를 원하시거나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혹 조금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제일 처음에 한 태국의 청각장애인 학교에 가서요. 우리 한류를 K-팝을 전파하고자 목표를 세우고 청각장애인 학교에 가서 의자를 기부를 하고 우리 가요들을 좀 같이 공유하고자 왔었는데요. 아이들이 음악을 처음 경험하는데 되게 즐거워하더라고요. 사실은 음악을 경험해보지 못한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조금 듣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못 듣는 친구들도 있는데 한 친구가 뮤직시트를 경험해보고서 자기는 태어나서 한 번도 음악을 경험을 해보지 못할 거라 생각을 했대요. 근데 경험을 해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음악을 자기 나름의 방식대로 즐기고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아예 경험을 못하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악적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잘 되고 있지 않다는 게 아마 이런 얘기를 통해서 조금 더 현실적으로 와닿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자동차 회사의 그 콘서트장에서 청각장애인들 학생들을 초대를 해서 콘서트를 같이 즐겼는데요. 아이들이 콘서트장엔 처음 와본다고 해요. 근데 같이 뛰어놀고 막 손도 들고 소리도 지르고 그리고 조용한 노래 같은 경우는 수화로 노래를 따라 부르고 있더라고요. 이거 외에도 저는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기술을 통해서 좀 재밌고 즐겁게 할 수 있을까라는 연구를 많이 하고 있어요. 뭐 전시나 공연 형태가 될 수도 있겠고요. 사실은 뭐 이렇게 미디어 아트라고 해서 뭔가를 만들어 놓으면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어려운 게 아니라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몰라도 나의 행동이나 혹은 뭐 여러 가지 내 목소리나 여러 것들에 대해서 같이 반응하고 내가 참여할 수 있다는 것에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을 위한 것만은 아닌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아직까지도 작품이나 미술관에 가면은 봐야 된다, 보고 감상해야 된다는 생각이 더 많죠. 다가서지 못하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어린 아이들이 조금 더 가서 재미있게 놀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만의 방법으로 어떻게 하면 기술을 가지고 좀 더 재미있고 즐겁고 사람들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했던 색다른 경험을 해줄 수 있을까라고 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러면 과학이나 예술, 공학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융합을 하면 또 그런 것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뭐 즐거움을 주거나 사람을 어떻게 이해할까라는 고민을 가지고 계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이 기술이란 거는 꼭 기계나 뭐 전자기기 뭐 이런 것들만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기 자신만의 기술을 사용을 하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예술, 미적 아름다움만이 아름다운 것은 아니잖아요. 내적인 아름다움을 사용을 한다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큰 거 말고요. 집에 가다가 예를 들면 뭐 화단에 꽃 한 송이 심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누구나 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작은 것들로 인해서 자기 본인이 이제 아름다움을 다른 사람에게 선사해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가 사실 수업 시간에 학생들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했어요. 대학생들한테 실천할 수 있는 되게 작은 것부터 하자고. 지금 스펙 쌓기도 중요하지만 남들이 하지 않은 작은 것들을 실천하는 것을 해보면 어떠냐라고 얘기를 많이 했는데 아직 아무도 실천을 한 친구들은 없지만
어쩌면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이제 모여서 굉장히 큰 것을 이룰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는 것만이 꼭 직접적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은 아니에요. 자, 내가 할 수 있는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소소한 것들을 찾아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자기만의 방식으로 하나를 찾는다면 사실은 그게 더 큰 봉사가 될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내가 큰 것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소소한 자기 일상 속에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혹은 나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작은 것들을 찾아서 실천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이렇게 주제를 정했습니다. 감사합니다.